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자,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퀄리테이티브 아날리시스랑 퀀티테이티브 아날리시스, 정량 분석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퀄리테이티브란 정성 분석이란 말은 뭐냐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어떤 미지의 샘플이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물질 안에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뭔지, 뭐 예를 들면 소금이 들어있다, NaCl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이 NaCl이 들어있다는 걸 밝히는 게 퀄리테이티브 정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소금이 얼마의 양으로, 뭐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양으로 뭐 2mm몰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양을 확인하는 게 퀀티테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분석 과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웹 케미칼 메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웹 케미칼 메소드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타이트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색깔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침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메소드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았죠. 뭐 제가 질량 분석기도 이야기해 드렸고, UV 스펙트로메트리도 이야기해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NMR도 이야기해 드렸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웹 케미컬 메소드보다는 인스트루멘탈 메소드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뮬레이션에 프로세스, 애널리티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음이 뭔지, 퀘스천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지금 커피 안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라고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목적에 관해서 포뮬레이팅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분석하는 방법을 고른다 그랬죠.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애널리티컬 프로시저에 대해서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 애널리티컬 프로시저를 고르는 방법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미트 오브 디텍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가지고 카페인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기기나 분석은 이 커피 안에 지금 카페인이 2mg per ml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의 최소치로 LOD가 만약에 4mg per ml이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오버 디텍션, LOD가 그 분석법이 가지고 있는 LOD, 그리고 샘플을 어떻게 망치는지, 그러니까 샘플을 부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분석 방법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샘플을 어떻게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샘플 준비 과정, 샘플 프리퍼레이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 그러면 매트릭스를 없애는 거였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치매 환자 노인분의 피 속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는지, 그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서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안에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분석 방법을 그냥 어떻게 분석한다라고 이제 만약에 정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CMS로 한다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ACMS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A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을 이분을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미치라고 생각하면 아직 치매가 아직까지 치매에 걸리진 않았다, 덜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이 혈액에 A라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른 단백질들이 당연히 분석하는데 A를 측정하는 데 방해를 할 거고 이 다른 모든 물질들을 저는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매트릭스를 없애는 과정이 샘플의 프레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좀 난이도가 낮은 프레퍼레이션이 되겠지만 이렇게 피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는 건 아주 고난이도의 샘플 프레퍼레이션이 샘플 준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샘플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물질만 남겨두고 나머지 매트릭스를 다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가 이론적으로 매트릭스를 다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물질만 딱 그대로 두고 수용액 상태로 둔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가장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매트릭스의 양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런 A라는 물질을 분석하는데 방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주는 게 샘플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널리시스를 하죠. 애널리시스는 앞에서 정해진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커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페인을 커피 안에 카페인의 농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쪽은 어떤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다시 공유가 안 되는구나. 자, 보이죠? 이제 보이죠?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이쪽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에 뭐 인텐시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UV 같으면 UV 업소션의 인텐시티가 될 거고 NMR 같으면 NMR 픽의 높이가 될 거고 뭐 다른 색깔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이라든지 아니면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자의 세기가 인텐시티가 되거든요. 그래 뭐 인텐시티야 분석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시그널의 크기고 그리고 만약에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 예를 들면 0.1, 0.2, 0.5, 1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물질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최소 자성법에 의해서 이런 y 이퀄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미지의 샘플을 통해서 분석한 것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이 부분에 나온다고 하면 이 수식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량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뭐 본문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받아보는 사람, 페이퍼를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실험,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책 PPT 파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결과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다른 실험의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단백질이 있는 치매 환자분의 만약에 이 A라는 물질이 어떤 환자분에서 A라는 물질이 왔다 그러면 그분의 피를 이용해서 또 다른 실험, 아마 예를 들면 A 이외에 또 뭐 B라든지 C라든지 이런 다른 바이오마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단백질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A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애널리시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A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LOD가 낮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실험의 컨클루전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실험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의 방법이었고 분석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쭉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formulating question이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을 고르고 그리고 샘플링하고 그리고 매트릭스를 없애기 위해서 샘플을 준비하는 샘플 프레퍼레이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이 결국 끝나고 나면 리포트나 페이퍼를 쓰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라서 다른 실험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라는 분석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 나왔던 한 20개 정도 되는 논문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석 기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NMR, 질량 분석기,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그리고 UV 스펙트로메트리, 그리고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뭐 넥사 FS 스펙트로스코피, 이온 모빌리티, 그리고 포텐셜을 재는 포텐시오미터리 아니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얘를 쥐가 가지고 있는 튜머 조직에 어떤 형광 물질을 달아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튜머 조직 암 조직에만 발광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암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암의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징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피규어를 사진을 찍어서 까만색 노란색 구분해서 뭔가 뭐 예를 들면 셀이 많이 자랐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을 제가 이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포트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나왔던 논문 한 편의 앞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썼던 보고서 같은 것들 하나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시 그리고 하나 추가했던 게 지역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제 데이터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뭐 평균적으로 내려 그러면 다 섞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포인트, 더 많은 포인트를 잡아서 실험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여력상, 시간상, 비용상 그렇게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이제 원하는 위치를 잘 잡아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메저먼트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측정하는 내용이 화학에서의 측정이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그냥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들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게 이런 측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측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SI 유닛,
SI 유닛, 그리고 SI 유닛이 뭔지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학 농도,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컨센트레이션, 농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환하고, 뭐 예를 들면 농축한다든지 딜루션 한다든지 희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하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킬 거예요. 이게 아마도 분석하고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수식을 가지고 아니면 농도를 가지고 희석한다든지 농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도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농도의 단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자식에서 나오는 그 수치들을 가지고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총 해야 될 그 내용들이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맨 처음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장의 내용과는 크게 무관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리 전극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 세포에다 이렇게 쭉 찔러 놓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배출이 되는지를 지금 현재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P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20피코암페어. 피코라고 이야기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피코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암페어니까 솔직히 저도 이 커런트, 전류가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니구나.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엄청나게 낮은 수치의 전류고 그 전류를 디텍션해서 이렇게 도파민이 어떤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주 낮은 수치에까지 우리의 지금 분석하는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주 발전된 분석법은 측정이다. 다시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석화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SI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SI 유닛이 뭐냐면 International Unit of Measurement, 즉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단위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합의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과학자들이겠죠. 물리를 하는 사람,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단위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저 단위는 저렇게 정의합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놓은 것들을 SI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SI 유닛에서는 매트릭스 유닛이 있어요. 매트릭스 유닛은 여러분들이 뭐 미터, 킬로그램,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뭐 이런 내용들이 매트릭스 유닛이고요. 여기서 보면 임페리얼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임페리얼 유닛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우리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 키를 178, 9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5피트 11인치 뭐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몇 그램, 500g, 600g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온스라는 파운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단위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가끔씩 백화점 가면 파운드로 파는 데 있긴 하던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볼 일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매트릭스 유닛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기본이 되는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뒤쪽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길이는 미터로 나타내고, 매스 질량 킬로그램, 그리고 타임은 시간 세컨드로 나타내고, 이건 여러분들하고 크게 가니까 빼고, 왜냐하면 엘렉트릭 커런트가 중간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분석 화학 책에 중간 두 번째 파트가 제가 분석 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암페어라는 전류인 암페어가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켈빈, 그러니까 템퍼리처. 우리는 도시로 나타내지만 어차피 단위의 크기는 켈빈이나 도시나 똑같은 거죠. 대신 켈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켈빈,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인가? 그렇죠. 마이너스 273도인데 우리의 도시는 기준이 0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 정도만 일단 외우게 되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매스랑 질량이랑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 가면 여기 있죠. 서브스탄스, 몰은 우리가 몰 퍼 리터가 몰 퍼 리터의 몰 농도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몰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1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 같은 경우는 1몰이 되려면 12몇 g이 필요하고, 수소 같은 경우는 1g이 필요하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16g이 필요하고 하는 거죠. 뭐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몰수가 달라지고 그람수가 달라지지만 1몰 안에 들어있는 수치는 아보가드로 넘버인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23승 맞죠? 네, 그 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SI 유닛은 어떤 특정한 펀더멘탈 퀀티티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이 펀더멘탈 퀀티티가 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SI 유닛 같은 경우는 얘들이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밑에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헤르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동수잖아요. 1초당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아니면 1초당 얼마나 터치하느냐,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는 빛이 1초당 아래 위로 얼마나 갔다 왔다 하느냐, 뭐 좌회선은 빛이 몇 헤르츠, 적외선은 몇 헤르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헤르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의 역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 뉴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곱하기 미터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이 보통의 경우는 단위들이 모두가 위에 보이는 이 물리적 양들인 이 우리의 단위들이 위에 있는 펀더멘탈한 퀀티티에서 9개의 펀더멘탈한 퀀티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내용들이 쭉 여기 있는 거고요. 일, 에너지, 열량, 그리고 율, 뭐 이렇게 쭉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있잖아요.
아보가드로 넘버 같은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성 몰당 그 정도의 분자량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파생된 건 아니지만 얘들하고 연관이 많은 그 넘버들이 뭐냐면 아보가드로 넘버가 있죠.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성. 그러니까 이만큼의 몰레큘이 있어야 1몰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빛의 속도, 빛의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고, 얘들은 최근에 측정한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3.0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컨 정도가 되죠. 그 외에도 엘리먼트 차지, 그리고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 등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번 장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펀더멘탈한 콘텐츠들이 있고, 이 펀더멘탈한 콘텐츠를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리적인 양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펀더멘탈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일장에서 배웠던,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겠죠. 물론 이미지나 뭐 픽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고 해서 크게 뭐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뭐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파장의 어느 파장, 여기 보이는 이 파장 저 파장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은 보면 콘텐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지금 M over G라고 되어 있잖아요. X축이 M over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몰레큘러 웨이트에다가 그 물질이 가진 차지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테이블에 나왔던 얘들을 가지고 XY축으로 그림을 계속 다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파장이니까 이게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걔들이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없어지는지에 관해서 업소번스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이쪽은 일렉트로 차지랑 커런트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커런트에 의해서 업소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들은 제가 설명을 살짝 스킵했지만 커런트, 전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한, 제가 이걸 쭉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얘들이 어떻게 조합하고 유도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또는 웹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저런 그 SI 유닛들의 조합, SI 펀더멘탈한 퀀티티와 그 SI 유닛들, 그리고 거기에서 유도된 많은 수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목적에 맞는 어떤 특정한 퀀티티를 조합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러한 퀀티티의 조합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거기서 그 퀀티티를 바탕으로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번 수업 시간에 맨 처음 이야기했던 퀄리테이티브 아날리시스랑 퀀티테이티브 아날리시스, 퀄리테이티브 아날리시스보다는 퀀티테이티브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농도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농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보면 여기서 말씀드린 몰 퍼 리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있듯이, 다시 말하면 분석과학이란 말은 이 펀더멘탈한 퀀티티를 바탕으로 SI 단위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들이 분석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사,
오리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 첫 번째는 뭐 1979년도 프렌치 인간 프렌치면 프랑스에서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뭐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마 이건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많이 된 상황인데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책에 여기 이 디장에 많이 나와 있네요. 디장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길이 같은 경우는 1m는 위에서 정의된 1초의 1초의 이동한 진공에서 빛이 진행한 거리이다. 안정한 헬륨 네온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빛 레드라이트의 파장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9개의 그 펀더멘탈 퀀티티죠. 이 퀀티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타내 있는데 아마도 그냥 한번 읽어볼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양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플랑크 상수, 볼츠만 상수, 그리고 기본 전하량, 진공에서의 비소 속도, 그리고 진동수, 시스템의 세슘의 진동수. 얘들은 보통 우리가 컨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컨스탄트라는 말은 얘들은 거의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값이 정해져 있는데 대신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형태고 그래서 이 값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여기 있는 9가지 퀀티티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제가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메저먼트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시 말하면 얘들을 다시 더 많이 지금 여기서는 한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지 디멘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디멘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위를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디멘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외에도 엄청나게 더 많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냥 여기 와트가 원줄 퍼 세크 일률이잖아요. 위에서 보시면 똑같이 일률 와트 원줄 퍼 세크라고 그리고 SI 단위로는 다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크기를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성수로 나타내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크면 10의 9성 미터 예를 들면 너무 작으면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건 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 같으면 나노 사이즈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나노 사이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든 조그만 물질들이 나노 사이즈로 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라고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 거예요. 접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두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런 뭐 너무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수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 그냥 얘들을 버리고 아래와 같은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긴 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우리 태양의 크기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 정확히 몰랐는데 6억 9,600만 34만 미터래요. 34만 미터 정도랍니다. 그럼 얘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0.69634 기가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저 보통 기가미터라는 단위는 한 번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많이 쓰지 않고 보통 메가 정도까지만 많이 쓰고 아마 이쪽은 그게 많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고 0.69634 기가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백을 해서 그 빛의 속도가 보통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미터 per sec예요. 그럼 얘들을 0.3미터 곱하기 10의 구성 밀리세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표현하면 0.3 나노 미터 per sec인데 보통 기본 단위, 펀더멘탈한 단위에는 이 기호들을 앞에 붙이지만 이렇게 다른 파생된 SI 단위에는 많이 붙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노미터 퍼 세컨이라는 건 많이 안 들어봤지만 나노미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많이 쓰지 않는데 쓰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그 펀더멘탈 퀀티티에 주로 이렇게 나노라든지 마이크로라든지 뭐 피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만약에 이 빛이 3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고 그러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거리는 3m 속도는 0.3 곱하기 10의 구성 미터 퍼 세컨 미터가 없어지고 다시 얘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나옵니다. 세컨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10 나노 세컨드가 되겠죠. 그죠? 아마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두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10의 2석 이게 3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뭐 돈을 계산할 때 100만 원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미국 이쪽에서 처음에 시작돼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밀리언, 그 다음에 빌리언, 그 다음에 트릴리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맞춰가지고 3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30 올라가고 30 내려가는데 그에 대해서 쭉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킬로의 항상성 뭐 킬로미터 뭐 헥토파스칼 우리 그 기상청에서 뭐 태풍이 뭐 중심 기압이 뭐 900 헥토파스칼입니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이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데시는 데시벨 할 때 한번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고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쭉 이건 뭐 외워야 됩니다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대충 쉽게 뭐 머릿속에 외워질 거예요. 굳이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나중에 뭐 다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쉽게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냥 간단한 뭐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1999년도에 화성 탐사선이 실종이 됐는데 그 실종된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밑에 부분에 기초한 뉴턴 단위를 오해해가지고 화성 대기보다 100km 낮게 간 다음에 실종이 되고 파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I 유닛을 잘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잘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리터, 그리고 리터 등 뭐 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 원래는 다
SI 유닛으로 다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쓰고 있긴 한데, 편안하게 쓰고 있는 단위들인데, 얘들은 다 SI 유닛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위들이, 우리가 뭐 물 0.3 미터 세제곱을 마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1리터, 2리터의 물을 하루 동안 마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분석하거나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리고 하는데 SI 유닛이긴 한데, SI 유닛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리스트를 쭉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리터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이 되고, 그리고 밀리리터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 밀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옹스트롱은 대략적으로 그 아마 수소 원자의 크기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옹스트롱이라는 건 옹스트롱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은 0.1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표현하면, 왜냐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되고, 얘들은 나노로 바뀌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롱은 그 나노미터에서 한 단위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 인치, 얘들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압 같은 경우는, 바 같은 경우는 12 5성 파스칼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뭐 예를 들면 인치, 파운드 이런 내용들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온도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가 있고 화씨가 있는데, 요새 화씨 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셀시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시우스는 다시 말하면 그 켈빈에다가 273.15를 빼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켈빈이라는 단위는 도시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스타트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마이너스 273.15 도시가 다시 말하면 켈빈 0도시라고, 켈빈 0켈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0도시가 되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273.15 켈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의 차이는 똑같은데 스타팅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변환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씨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I 유닛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가자면, 다시 말하면 분석화학, 뭐 모든 과학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이런 9개의 펀더멘탈한 퀀티티를 변환시킨, 유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뭐 다른 실험을 계획한다든지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고, 역사적으로 9개가 어떻게 계산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9개의 펀더멘탈 퀀티티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SI 유닛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뭐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성수들은 다 날려버린다라는 걸 얘기했고, 테라에서부터 여기 피코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들어보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루틴하게 평소에 사용하는 단위들이 있긴 한데, 그 단위들은 이제 SI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리터랑 바랑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두 번째 한 10분, 10시부터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